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지행동 모델을 진행하기 이전에 앞 시간에 배웠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다시 인지행동 모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으로서 등장 배경은 정신역학이나 정신분석학이라고도 하며 프로이드와 그의 동료 제자들의 학문적인 업적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초기에 사회복지 실천이나 특히 개별사회 사업의 이론적인 기초 형성에 프로이드의 이론은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 발돋움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인간과 환경이라는 사회복지의 고유한 이중 초점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정신 내적 현상에 집중을 하고 기계론적인 그리고 결과론적인 인간관은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론적인 배경으로서는 인간의 본성인 기본 가정은 결정론, 비합리성, 전체주의, 유전론, 불변성, 주관성, 발생성, 형평성, 가치성 등이 있으며 지형학적인 관점으로는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뉘었습니다. 의식은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그 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경험과 감각을 뜻하고 보고, 듣고, 만지는 등 여러 가지 감각을 인식할 때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의식은 의식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될 수 있는 이용이 가능한 기억의 정신체계입니다.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지점에 있으면서 두 가지의 교량 역할을 하고 흔히 이용이 가능한 기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무의식을 살펴보면 정신 내용의 대부분에 해당을 하며 인간 행동의 동기가 되고 주로 원초화와 초자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인간의 이해 및 심리치료의 관건이 되는 중요한 정신세계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면 원초화, 자, 초자아로 나뉘어집니다. 원초화는 무의식 안에 감추어진 일차적인 정신의 힘으로 성격의 기초가 되는 기본 욕구와 충동을 대표를 하고 자아는 성격의 실현자이자 경영자입니다. 그리고 원초화의 욕구를 현실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능을 하게 되고 초자아는 성격의 도덕적인 무기이며 현실보다는 이상을, 쾌락보다는 완성을 위해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3세에서 5세경에 발달을 하며 부모가 아이에게 전달하는 사이의 가치와 간섭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아 이상과 양심이라는 두 개의 하위 체계는 어떻게 발달을 하냐면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으로서 부모의 칭찬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부분이며 양심은 부모가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간주하는 것으로서 부모의 처벌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조적인 관점과 지형적인 관점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심리성적인 발달 단계입니다. 5단계의 발달 단계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재기, 생식기의 순으로 발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가지의 그 발달 단계를 표로 한번 나타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기제입니다. 심리성적인 발달 단계로서 방어기제로는 억압이나 부정, 반동 형성, 동일시, 투사, 그리고 합리화, 퇴행, 전치, 성화, 취소, 보상, 주지화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 합리화라는 단어는 아주 빈번히 사용되는 방어기제로서 우리가 인식, 의식하지 못하는 동기에서 나온 용납할 수 없는 충동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럴듯한 설명이나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합리화, 보통 이렇게 의견이 좀 이렇게 분분할 때는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에 가장 많이 합리화를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합리화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 목표 및 과정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성장의 촉진, 인간관계에 대한 성숙, 그리고 현실에 대한 수용, 그리고 성숙한 대처 방안이나 체험의 충만감과 생동성, 그리고 통합적인 수용력, 자기 분석 능력 등을 키워주어야 하고, 개입 과정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관계 형성에 대한 단계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동일시를 통한 자아 구축 단계,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독립된 정체감 형성을 위해 원조 단계를 알아야 하며, 네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이해 원조 단계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입 기법으로서 자유연상, 저항의 분석, 그리고 꿈의 분석, 전의의 분석, 해석, 분석, 감정에 대한 이입, 경청, 버텨주기, 간직하기인데 저는 여러분들께 특히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청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주제를 꺼내면 사회복지사는 질문을 통하여 주제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혹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충분히 기다려줘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경청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지행동에 대해서 목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은 첫 번째는 등장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이론적인 배경, 세 번째는 기본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개입 목표 및 과정,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개입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 배경입니다. 인지행동 모델은 파블로의 고전적인 조건화 이론이 인지행동적인 개입의 기초가 되었고, 울프의 체계적인 둔관법이 인지행동 모델의 주요 기법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후 인지행동 모델이 미국의 사회문헌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이었으나 1960년대 말부터 행동치료를 통한 행동변화의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면서 그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접근법으로 인지행동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지행동 모델에 영향을 준 학자들은 션다이크의 조작적인 조건화 이론, 그리고 스키너의 행동 수정 이론, 그리고 애착 이론, 그리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등입니다. 특히 인지치료의 행동주의적 기법을 적용한 최초의 임상가는 앨리스와 백으로서 이들은 인지나 정서나 행동의 상호작용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앨리스의 주요 저서들은 인지행동 치료의 역사적인 발달에 주요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합리정서 행동치료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비합리적인 신념과 이러한 신념들로 인한 부적절한 정서적 결과를 스스로 자각을 하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수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백은 인지의 형성 및 정서 행동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전적인 행동주의에서 인지적인 행동주의로 넘어가는 시기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소개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인지행동 모델은 생각을 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인 인지 과정의 연구로부터 도출된 개념과 함께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으로부터 나온 개념을 통합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인지행동 이론에 영향을 준 주요 학자로는 행동주의자 울프와 앨리스, 백, 깜퍼, 아이엠비움, 반두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 학자들 중 앨리스는 인간이 각기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비이성적이며 혹은 경직된 사고가 혼란스럽거나 뒤틀린 감정 및 행동 유발 등으로 나온 것이므로 클라이언트를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전환시켜 줌으로써 행동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백은 부적절한 감정과 행동을 야기한 잘못된 믿음이나 또는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임상치료자의 임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션다이크는 조작적인 조건화 이루는 이후 인지행동 모델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스키너에 의해서 계승이 되었고, 반두라는 관찰학습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학습은
자극이나 반응의 단순한 관계라기보다는 자극 다음에 유기체의 내적 요인이 있고 다시 반응을 보이는 모델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지행동 모델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을 정리를 하면 화면에 나오는 5가지와 같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합리적이면서도 비합리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둘째, 인간은 인지적인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나 느낌 없이 하는 행동도 있지만 대부분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행동한다입니다. 셋째, 인간의 부정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정서나 사고는 지각이나 인지의 논박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 됩니다. 그리고 넷째, 인간은 비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파괴적인 습관과 비현실적인 욕망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문화와 가족, 사회 등 압력에 의하여 더욱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간은 정서 및 정서적인 장애를 통해 사고를 동반합니다. 특히 정서적인 장애는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지각이나 태도에 달려 있으므로 이러한 장애가 지속되면 필연적으로 비합리적인 사고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행동 모델의 이론적인 배경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인지이론과 행동적인 요소가 결합이 된 것으로서 그의 왜곡된 생각이나 정서를 다양한 논박 관련 기술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인지행동 이론은 책 6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인지행동 이론은 인지행동주의자들이 인간을 내적 갈등에 의해서 전적으로 조정이 되는 정신분석 입장과 외적 강압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타격을 받는 존재로도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인간의 개인적인 기능과 행동을 통제하는 사회 조건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대부분의 행동을 변화시킴에 있어서 자기 규제와 자기 방향성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인지행동 모델의 주요 개념은 인지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으로 들 수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이론입니다. 책 6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인지란 사고 능력을 의미하며 넓게는 사고 이외에 지각하며 기억하고 지능이나 언어 등을 포함하는 정신과정 전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인지이론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인간의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는 이론으로 클라이언트의 생각을 점검하고 정서와 행동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인지 경향과 타당성을 인정, 평가한 후에 클라이언트의 역기능적인 태도나 신념이나 가정을 수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이론입니다. 인지이론에서는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이 어떤 사건에 대한 그들의 지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사람의 느낌을 결정하는 것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고 그들이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인지이론의 주된 내용은 첫째, 사고가 행위의 기본적인 결정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과거는 그릇된 사고의 권한을 규명하기 위해서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셋째, 개인의 오인이 문제를 만들어내며 이것을 바로잡을 책임 또한 개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넷째, 인간의 본질을 선천적으로 악하다거나 선한 것으로 보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도 본질을 선천적으로 악하다거나 신한 것으로 보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든 훈련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인간의 사고는 목적과 관련된다고 봅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행동주의자들은 인간의 행동이 심리적인 상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적 자극 및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변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를 맨 처음 주장한 사람은 왓슨으로서 그의 행동주의에 영향을 준 것으로는
손다이크의 조작적인 동물 실험과 파블로의 동물의 조건 반사 실험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의 배경 및 인간관을 살펴보면 먼저 정신분석 이론의 한계를 지적을 하고 이를 반대하면서 제시가 되었고, 인간은 과거의 경험이나 심리 내적 영역보다 외부 환경이나 또한 인간의 행동이나 정서, 사고도 학습의 결과라고 보고 있고, 내적 동기와 욕구 및 지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문제의 규정과 변화에 대한 목표 그리고 개입 과정을 강조를 합니다. 행동주의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된 개념인 고전적인 조건화, 즉 반응적인 조건화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이 없는 중성 자극에 반응 유발 능력을 불어넣어서 조극 자극으로 조건에 대한 자극으로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두 개의 사건이나 대상이 시간적으로 잇따라 일어남을 학습을 하여서 새로운 자극과 예전에 이미 형성된 반응을 연결을 짓는 것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에서 주대 개념인 조작적인 조건화는 유기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실행하는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반응입니다. 또한 하나의 새로운 행동을 R이라고 할 경우에 결과로 어떤 사건을 S라고 뒤따를 때 이 두 사이를 연결하는 S와 R을 연결하는 관계를 습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전적인 조건화는 무의식적인 반응에 근거한 것이지만 조작적인 조건화의 행동은 개인의 의식적인 통제 하에 있습니다. 인지행동이론입니다. 인지행동이론은 생각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인 인지과정의 연구로부터 도출된 개념과 함께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으로부터 나온 개념을 통합을 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소개가 되면서 고전적 행동주의에서 인지행동주의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두라는 인간의 행동을 학습하는 것은 자극과 반응의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자극과 유기체 내적 요인이 어떤 인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반응의 과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관찰학습 개념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관찰학습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행동을 습득하는 학습 유형이며, 행동은 개인적인 변인과 환경적인 변인이 계속 상호작용하는 것이며 직접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학습 이론은 행동의 환경적인 또는 상황적 결정 요인을 중시를 하며 인간의 인지적 기능을 강조를 합니다. 인지행동 이론은 행동이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가정하기보다 환경이 제공한 정보와 개인이 인지적인 과정이 상호작용한 결과 형성된다고 봅니다. 인지행동 이론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문제 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둘째, 협력적이고, 셋째, 치료자는 적극적이며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넷째, 과업 중심적으로 현재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인지행동이론은 비교적 단기적이고 현재에 초점을 맞추며 목표도 한정이 되고 특수하므로 인지행동 치료자들은 클라이언트에 표출된 현재 문제가 그의 왜곡된 지각이나 인지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 목표 및 과정입니다. 첫 번째, 개인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 70페이지 첫 줄입니다. 인지행동 모델은 인지치료적인 방법으로서 교육을 통해 상황을 해석하는 왜곡된 방식을 변화시키거나 기능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방식을 배우며 관찰학습을 통해 새로운 기능적 행동기술을 학습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하도록 격려하면서 행동주의적 강화를 통해 행동의 변화를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인지행동 모델은 목표 지향적이고 문제 중심적인 치료이며 클라이언트 자신이 스스로 치료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과 단기적이고 시간 제한적인 치료를 목표로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인지행동 모델의 개인 목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치료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입 초기에 인지행동치료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이해를 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하며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개입은 구조화된 절차를 거치면서 이루어지며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 과정을 수행하는데 개입에 있어서 두 사람 간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사회복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모델 및 개입에 대하여 설명과 논의 등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이해하면 개입 기간은 단축이 되고 효과성은 켜지며 목표 지향적이고 구조화된 접근 방식으로 인해서 개입이 단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인지적인 기능은 정서적 행동적인 반응과 연관이 되므로 인지적 기능에 대해 경험적으로 탐색하며 클라이언트의 개념이나 생각이나 신념이나 태도나 기대가 밝혀지면 표적이 되는 인지가 유용한지 합리적이며 적용 가능한지 검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단기 접근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문제 중심으로 개입을 하며 목표 지향적으로 접근하며 문제 해결과 원인 탐색을 위해서 과거의 경험이나 무의식 등을 탐색하거나 강조하지 않으며 현재가 중심이 됩니다. 사고나 정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 즉 문답식 대화, 그리고 논박 등 인지적인 기법 및 합리적, 정서적, 그리고 심상법, 그리고 내담자 수용 등 정서적인 기법, 그리고 역할에 대한 연습, 그리고 역할 바꾸기, 가업 수행 등 행동적인 기법 등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개입 이후에는 효과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재발이 방지가 되어야 하며 종결 이후에 클라이언트 자신이 치료자가 되어서 재발을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며 그러한 능력 배양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문제 그리고 관련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인 의미를 중요시하며 클라이언트의 경험이나 의미를 치료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경험하고 느끼고 해석하는 방식, 신념 체계 등을 존중하고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은 상대방에게 계속 질문을 해서 결국에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논박을 통해서 인지적인 왜곡이나 오류가 있음을 밝혀내고 질문을 통해서 자기 발견과 타당화의 과정을 거쳐 사건이나 행동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협조적인 노력이 요구가 되는데 클라이언트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세계를 보는 시각 등을 사회복지사에게 제공을 하고 사회복지사는 문제와 치료, 그리고 개입, 그리고 사정, 그리고 전략, 도구 등에 대한 정보를 클라이언트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치료의 중요한 요소인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주의와 인지행동이론 그리고 인지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개념을 공부를 하였고 그리고 이론적인 배경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인지행동에 영향을 준 학자로서는 울프나 앨리스와 백 그리고 캄퍼, 아이젠비움, 반도라 등이 있다라는 것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까지는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개입 목표까지만 공부를 하였다면 다음 시간에는 개입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을 제가 할 것입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그 연결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를 해주시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1시간 수업을 동영상으로 수업을 25분가량을 수업을 하는데 그 25분 영상 수업과 토론이나 퀴즈나 이런 수업으로 또 과제나 이런 그 쌍방이 함께 참여하는 수업을 진행을 함으로써 1시간 수업이 교과부에서 인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과제를 제출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과제에 꼭 답을 하지 않아도 그 점수에 제가 전혀 상관없이 제가 그 배점을 할 테니까 과제를 제가 3개를 내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불편함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제가 그 원칙에 준하는 과제를 제가 할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과제에 대해서 배점이나 또 과제에 답글을 달지 않았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배점을 전혀 하지 않을 거니까 제가 과제를 3개 제출하는 거에 있어서는 불편함 없이 그냥 교수님이 그 1시간 영상에 대한 책임을 25분 정도는 영상으로 제가 영상을 촬영을 했고 나머지는 뭐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토론해 보세요 하는 거는 답글을 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3개가 주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할 일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과제 부분에 미완료라고 3개가 나타나더라도 그 글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냥 미완료라도 성적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수업을 이수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